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성적에서 발목 잡는 과목 하나씩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친구는 국어가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영어가 컴플렉스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이 컴플렉스였거든요. 일단 1학년 1학기 때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엄청 못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 그 중간고사 있잖아요. 1차 고사 그 첫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50 몇 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등수가 100 몇 등을 했거든요. 근데 180등, 190등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100등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과목은 그렇게 막 못 보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못 봤어도 50 몇 등 이런 과목은 있었는데 수학을 제일 못 봐서 100등대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학년 때 이화여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학이 단위수도 큰데 이게 그 등급이 안 나와버리니까 그 총 내신에서 이게 많이 점수를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화여대를 가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 점수를 이걸 올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2학기 때는 좀 더 올렸는데 이제 이게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각성을 해서 내가 올 1등급을 맞아보겠다 하면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수학이 제일 점수가 등급이 안 나오니까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저 말고도 아마 수학 점수가 고민인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주변에 친구들 보면 뭐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원을 다니면 보통 영어 수학 다니거나 아니면 수학만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수학을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들다는 것도 있고 수학 점수가 조금 부담이 되니까 다들 수학 과목에서 다른 수단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1학년 1학기 때 그렇게 100 몇 등을 처음에 수학을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3학년 때 마지막 그 학기 때는 그러니까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수학 6등으로 이제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의 100등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까지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문제 푸는 양을 절대적으로 늘리셔야 돼요. 수학 점수를 올리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부터 학교에 있는 동안 계속 수학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에 가서 수학 문제 풀고 그 아침조회 시간에 그때 조금 선생님 들어와서 말씀하시다가 1교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수학 문제를 풀었고 쉬는 시간에도 수학 문제를 풀었고 수업 조금 일찍 끝나면 그때도 수학 문제를 풀었고 점심시간에도 밥을 안 먹고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고 저녁 시간 보충 시간에 그런 때 자율학습이 생기면 그때도 수학을 풀고 그렇게 2학년 때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동안 있잖아요. 그 야자 시간 전까지 그 저녁 먹기 전까지 짜투리 시간이 생길 때마다 계속 수학 공부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문제 푸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 전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 어쨌든 그 수학 점수를 올리려면 수학 문제 푸는 양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집이나 프린트물을 저희가 이렇게 풀잖아요. 그때 웬만하면 거기 문제 풀이를 책에다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문제집을 푸는데 다 맞진 않잖아요. 물론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다 맞을 수 없는 그런 실력이었고 이제 틀리면 틀렸다고 체크를 하는데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틀린 거를. 근데 거기 밑에 제가 전에 썼던 풀이가 써있으면 그걸 보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전에 풀이랑 헷갈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새로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집에다가 풀이를 쓰지 말고 연습장에다가 풀이를 쓰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제집에다가 답도 안 적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 번 풀다 보면 그 문제의 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시 푸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문제집 중에 이렇게 4칸 나눠진 거 있거든요. 거기다가 한 문제씩 풀고 거기다가 답까지 쓴 거는 사실 좀 뒤이긴 한데 처음에는 답은 그냥 문제집에다 썼었고 풀이만 연습장에다 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답도 그냥 연습장에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습장에다가 먼저 채점하고 그리고 틀린 거 다시 문제집에다 체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다시 풀 때 자기가 전에 풀었던 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문제집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연습장에다가 푸는 게 나중에 다시 풀 때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말로 써놓긴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2020년 수능 그 수학 문제지인데 제가 잠시만요. 일단 뭐라고 풀었어요. 하면 이 문제가 맞았으면 처음에 제가 풀고 맞았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틀렸으면 이렇게 틀렸다는 표시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틀렸다고 이렇게 맞았다고 틀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이거 틀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시 문제집을 풀고 맞았으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풀어서 맞았으면 다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스스로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를 보고 풀었거나 아니면 친구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풀었다 이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말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집 다시 넘겨볼 때 이 파란색 표시가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 표시만 다시 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풀 때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굳이 다시 풀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저만의 채점 방식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던 제가 스스로 풀지 못했던 그 파란색 문제들을 나중에 다시 풀 때 그 문제들만 골라서 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와 그리고 몰랐던 걸 이제 다시 풀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번외로 제가 이때 문제를 푸는 양을 절대적으로 늘렸다고 했잖아요. 이때 풀었던 문제집들이 개념서는 개념 원리를 풀었어요. 많이들 푸시잖아요. 그래서 개념 원리를 이제 학원에서 개념서를 나갔어서 그 개념 원리 문제집으로 개념을 다졌었고, 그리고 유형서 같은 경우는 그 개념 원리랑 그 세트인 거 있거든요. 그 RPM이라고 아시나요? 그 RPM이라는 유형서랑 센, 다들 아시죠? 그 센 문제집이랑 다문항 1500 맞나? 그게 아직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 다문항이라는 그것도 유형서거든요. 그 맨 뒤에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집이랑 풍산자라는 그 교재가 있는데 풍산자도 종류가 여러 개였는데 제가 푼 거는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서를 저는 많이 풀면서 그런 유형들을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부교재는 당연히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선생님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부교재가 있거나 프린트물이 있으면 이제 그것도 반복해서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선생님 수업도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성적을 한 번에 단기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점차 올려나갔고 2학년 때 제일 잘 봤을 때 집필고사를 수학 전교 2등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뿌듯했었는데 사실 내신 등급을 수학 1등급을 맞은 적이 없어요. 그게 조금 한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100등대에서 이제 2, 3학년 때 한 자릿수까지 올린 걸 저는 되게 스스로 뿌듯했고, 그리고 이런 방법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게 됐어요. 이게 좀 횡설수설 말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더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공스타 DM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 취약한 과목 많이 보충해서 원하는 대학 꼭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안녕, 감사합니다.